53세 피부를 23세로 되돌리는데 성공했다. 이거 진짜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술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포 나이 그 자체를 30년이나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오래된 공장을 완전히 첫 새 공장으로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보습 피알람 피부과 전문의 21년차 김우석입니다.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의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까? 저도 정말 궁금해서 한번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2022년 바브람 인스티튜트 연구진이 중심으로 해서 한 캠브리지 연구진이 참여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사용된 세포가 바로 우리 피부 진피에 있는 섬유아 세포죠. 이 섬유아 세포는 우리가 콜라겐도 만들고 히알루론산도 만들고 모든 진피에 있는 구성 성분들을 만드는 하나의 공장이죠.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잖아요.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라스트, 우리가 노화된 세포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 공장이 늙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산도 떨어지게 되고 기능도 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물질도 막 분비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미 이렇게 늙어버린 세포, 바로 콜라겐 공장 자체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본 거죠. 그럼 세포를 도대체 어떻게 젊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이름이 한 개 나오는데요. 야마나카 팩터라는 겁니다. 자, 2006년에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시니아 교수님이 세포 셀이라고 하는 논문 학술지에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하나 발표합니다. 사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줄기세포에서부터 점점점 분화돼서 피부도 되기도 하고 근육도 되고 신경도 되고 이런 것들로 계속 되잖아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피부세포가 된 세포들은 이미 분화가 됐기 때문에 평생 피부세포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마나카 교수님이 몇 가지 인자를 이 세포에 넣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인자를 넣었더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미 완전히 분화돼서 다 자란 세포가 다시 원래대의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자를 야마나카 팩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팩터가 세포를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 시켜주는 초기화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래 사용했던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도 많이 깔고 뭐 하다 보면 버벅거리고도 문제도 생기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공장 초기화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완전 깨끗하게 지워지고 다시대로 리셋되는 것처럼 세포도 이미 분화가 돼서 더 이상 더 진행될 것 같지 않았지만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다 초기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공장 초기화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안에 있던 프로그램 싹 날아가고 데이터 다 날아가잖아. 자,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초기화 해버리면 그냥 세포가 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슨 세포였는지조차라는 자아성,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53세가 23세, 23살 정도가 될 때까지만 돌리고 멈출 수는 없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개념이 파셜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부분적으로만 초기화 시킨다는 개념인 거죠. 초기화 버튼을 끝까지 눌러가지고 리셋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손을 탁 떼는 거죠. 자, 2016년도에는요, 마우스에서 야마나카 팩터를 계속 켜놓는 것이 아니라 켰다가 끄는 방식. 자, 이렇게 온, 오프 스위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바로 파셜 리프로그램을 시도한 연구가 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회지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노화와 관련된 여러 특징도 막 개선되고요. 2020년도에도 인간의 노화된 세포에서도 똑같이 이 리프로그래밍 팩터를 일시적으로 또 변화시켜가지고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와 기능들을 젊은 방향으로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고, 2022년도 이 논문에서는요, 이걸 조금 더 밀어붙여서 MPTR, Maturation Phase Transient Reprogramming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초기화는 하는데 완전히 초기화하기 전에 딱 멈추고 다시 젊어진 섬유아 세포로 되돌아오게 한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했더니 실제로 그 세포가 젊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포가 그럼 30년 젊어진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있죠. 그러니까 몇 년생인지 아니까 내가 몇 살인지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세포한테 너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에피제네틱 클락, 후성 유전학 시계, 피부 세포의 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DNA를 그냥 굉장히 두꺼운 요리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DNA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피부세포도 신경세포도 가지고 있고요. 근육세포도 DNA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 책을 딱 폈을 때 그 챕터를 다 다르게 편 거죠. 피부 챕터, 신경 챕터, 근육 챕터. 실제로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게 발현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DNA는요, 나이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책에 거기에 다시 포스트잇이나 뭐 줄을 끊는다거나 뭐 우리 책갈피를 딱 꽂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거야. 보통 이런 패턴들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게 되는데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특정한 DNA 위치에서는요, 나이에 따라서 꽤 규칙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DNA의 메틸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DNA의 특정 부분에 작은 화학적 표시가 탁 하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의 DNA 메틸레이션을 엄청 많이 모아서 조직과 세포의 나이를 예측하는 시계를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되게 유명한 홀바스트 클락입니다. DNA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 나이의 흔적들, 메틸레이션의 흔적을 읽어서 이 세포는 대략 이 정도 나이처럼 보인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에피제네틱, 우리가 보이는 나이는 실제 나이는 아니에요.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실제로 살아온 시간과 실제로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 에이지,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노화가 되어 있는 건 좀 다르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35세로 나왔다고 해서 너 진짜 35살입니다. 와, 축하해. 이게 아니라 53세 피부가 23세가 됐다. 이렇게만 딱 사실 써놓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피부 섬유 아세포의 여러 가지 분자학적으로 우리가 체크한 나이의 인자 마커를 봤더니 30년 정도가 젊은 방향으로 되돌려졌다. 그러니까 후성유전학적인 나이에서도 상당한 리주비네이션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저는 되게 30년보다 더 다음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 주민등록증에 적힌 생년월일을 바꿔서 53세를 23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주민등록증상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또 어떻게 해요? 이런 젊은 세포들은 겉만 젊으면 안 되겠죠. 기능도 젊어져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젊은 세포처럼 일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논문에서 보면 바로 콜라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봤더니 콜라겐 생성 역시 젊은 세포에 가까운 방향으로 회복됐고 움직임도 측정을 했더니 젊은 방향으로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30년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저는 이게 올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그 세포의 나이만 어려진 것이 아니라 기능까지, 그리고 정말 좋아진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아주 팩트인 거죠. 자, 그러면 야마나카 팩트를 얼굴에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세포 연구잖아요. 임상을 직접 한 데이터는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초기화 버튼을 사람한테 썼는데 이 너무 초기화가 되거나 그 시점과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젊음의 물 샘 있어서 이걸 내가 마시면 막 나이가 막 어리잖아. 근데 지금 우리 둘이 싸우고 있어. 근데 내가 5살이 되면 싸우지도 못하고 애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성인쯤 돼서 제일 힘세고 팔팔할 때 있잖아. 20대 초반. 그때쯤 만들어 놓으면 딱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먹자는 거야. 근데 생명의 물이 사람마다 들어가는 반응도가 다를 수도 있고, 이 사람 한 컵 먹었더니 10살이 젊어지는데 이 사람 먹었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하고 20살이 확 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정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에피제네틱스가 결국은 DNA라는 책에서 어떤 페이지를 탁 열고 닫고 하는 건데, 주사나 시술 자체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환경을 조금 바뀌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하는 분과 관리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피부를 봤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런 에피제네틱한 부분들을 계속 건드려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노화가 훨씬 더 덜 진행되게 되는 거고, 훨씬 유전자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다르게 나오는 거죠.
피부 노화를 예방하거나 뭔가 영향을 준 데는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리주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은 오래된 공장을 조금 수리하는 개념. 그러니까 50년 된 공장이 있으면 기계 낡았고 생산량도 떨어지고 그러면 좀 닦아내고 좀 이렇게 뭔가 부속 좀 갈아주고 약간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이 현재 리주비네이션 개념이고, 야마나카 팩터를 이용한 이 리프로그램의 개념은요, 이 오래된 공장을 완전히 첫 새 공장으로 만드는 거죠. 미래의 우리의 한 방향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말 안전하게 사람한테 가능해진다면 안티에이징이라는 말보다 에이지 리버서블이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쓰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 저한테 정말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안녕.